저희 10강 보세요. 몇 페이지죠? 92페이지? 네. 92페이지 보시면 자, 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고 했었는데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표본조사라는 것은 그러면은 전체 집단이 너무 어떨 때 크거나 전체 집단이 너무 어떨 때 시간이 조사하는데 오래 걸릴 때, 그죠? 그때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건데, 기억부터 볼게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몸무게 조사. 여러분들 그 체력 검사 아니라 뭐야? 신체 검사할 때 누구만 뽑아서 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할 때 아니죠? 다 같이 하죠. 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전수조사죠. 얘는 전수조사. 그 다음에 니은번 방송사에서 하는 여론조사. 자, 누구 선거를 한다거나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걸 할 때 어디가 좋습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거 조사할 때는 누구한테는 다 물어봐요? 아니죠. 그때는 표본을 뽑아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표본조사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디귿 불량률을 조사하는 거. 특정 제품의 불량률을 조사하는 거. 자,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1년에 핸드폰 수가 몇 대일까요? 몇 대일까? 수백만 대가 되겠죠. 수백만 대가. 그 수백만 대를 다 불량률을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표본들을 뽑아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거다. 따라서 디귿도 표본 조사가 될 겁니다. 자, 한국의 1년간 사망자 수 조사는 당연히 뭐가 돼야겠어요? 얘는 전수 조사가 돼야겠죠. 전수 조사. 사망자 수를 추정할 수는 없죠. 그죠? 어느 집단에서 사망자 수를 우리가 추정해서 뽑아가지고 표본 뽑아서 100명을 뽑았는데 100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3천만이면은 우리나라에서 90만 명이 사망했겠다. 뭐 이렇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서로 다른 숫자가 적힌 6개의 공 중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할 때 끊어보세요. 자,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할 때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복귀를 시킨다는 거죠. 그랬을 때 표본의 수를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봐봐. 자,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숫자가 적힌 6개의 공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주머니에 1부터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6개의 숫자가 있는데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할 때, 자, 크기가 3이라는 건 몇 번 뽑겠다? 몇 번? 3번 뽑겠다. 그 3번 뽑는데 방법을 뭘 이용하겠다? 복원 추출을 하겠다. 그럼 복원 추출은 뭐야? 한 번 뽑고 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6번을 몇 번? 6개를 3번 뽑는 경우. 중복 무슨 중복? 순혈이죠. 그죠? 그래서 6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경우의 수와 같을 거다. 따라서 답은 몇 개? 표본의 수는 경우의 수는 216개의 표본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다. 그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1, 2, 3 뽑을 수도 있잖아. 그치? 표본을. 근데 1, 4, 5 뽑을 수도 있고 1, 4, 6 뽑을 수도 있고 2, 3, 5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복원 추출이니까 1, 1, 1 이렇게도 뽑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해볼게요. 3번 1, 2, 3, 4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를 모집단으로 할 때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 방법의 수를 A. 끊어보세요. 복원 추출하는 방법의 수를 A.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하는 방법의 수를 뭐라고 하는데요? B. 그치? 하나씩 비복원 추출하는 방법의 수, 동시에 비복원하는 방법의 수 C.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자,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은 내가 지금 몇 개를 뽑을 거야? 4개 중에서. 표본의 크기가 몇 개야? 2죠, 2. 그러니까 2개를 뽑겠다는 거지. 근데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를 뽑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또 뽑는 거죠. 그죠? 그럼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지? 따라서 복원 추출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4 곱하기 4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16가지가 생길 겁니다. 얘는. 이해됐습니까? 16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비복원 추출인데요. 잘 보세요. 비복원 추출은요. 여기 봐봐. 비복원 추출이 2가지가 있대, 지금. 2가지가. 어떤 2가지가 있냐면 문제에서 첫 번째가 하나씩 비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와 하나씩 그 다음에 2개를 동시에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똑같은 비복원 추출인데 첫 번째 경우는 하나씩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동시에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복원 추출 하나씩은. 자, 4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죠. 그죠? 근데 원상으로 복귀 시켜 안 시켜? 안 시키죠. 그럼 몇 개 남아? 3개 남겠죠. 그지? 그럼 하나씩 하는 거는 뭐가 돼요? 4 곱하기 3 이렇게 써주겠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12개 표본의 종류가 나오고.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동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시에는 그냥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뽑는 순서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뽑는 순서가. 따라서 동시에는 뭐가 될 거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 1, 2, 3, 4 중에 내가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2개 뽑는, 한꺼번에 2개 뽑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봐봐. 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4가지 종류 중에 어떤 거에 가까워요? 복원 추출은? 복원 추출은 어떤 거에 가까워요? 중복? 순열에 가까운 개념이죠. 똑같은 걸 허락해서 뽑는 거니까. 근데 첫 번째 뽑았을 때와 두 번째 뽑았을 때가 또 어떤 거야? 다 다른 경우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비복원 추출에서 하나씩 뽑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돼요?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중에 4 곱하기 3이니까 어떤 거? 얘는 순열과 비슷하죠? 그냥 순열. 그죠? 뽑아서 뭐 하는 거야? 배열하는 경우에. 즉 앞에서 첫 번째 뽑힌 것과 두 번째 뽑힌 거는 서로 뭘로 치겠다? 다른 경우로 치겠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동시에 2개를 비복원 추출하는 건 어떤 거랑 비슷해요? 얘는 조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됐니? 조합과. 아시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16이라는 게 A가 될 거고 10이라는 게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이라는 게 C가 될 겁니다. 따라서 A, B, C 3개를 다 더하시면 16, 12, 6이니까 답은 얼마? 34다 라고 써주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자, 보시면 되고요. 4번 갈게요. 4번. 자, 4번 보겠습니다. 2, 4,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있다. 이를 모집단으로 하여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에 P 바 X가 3인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치? 됐니? 자, 요 문제,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간단한 거는 개념센에도 있었지만요. 4번 같은 문제 풀 때요. 4번 같은 문제 풀 때 쌤이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표예요, 표. 자, 그 다음에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바 x가 3이다 라는 거죠. 바 x가 3. 그럼 바 x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무슨 얘기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모집단이 2와 4와 6 이렇게 3개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2와 4와 6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2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2개를 뽑은 걸 2, 4라고 해봅시다. 2, 4.
되셨습니까? 자, 2, 4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뭐 평균을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걸 예를 들어서 바 x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될 거야?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해서 나누기 2. 그치? 자, 그래서 쌤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얘를 표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표로. 그래서 2, 4, 6이고요. 2, 4, 6이다 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됐니?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2 더해서 평균 얼마? 2죠. 그냥 얘는 3이고요. 얘는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3이 될 거고 4가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4 평균이니까 4가 될 거고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5가 될 거고 6이니까 6이다까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 표에서 써지는 것들 중에서 내가 그럼 확률 변수 바 x를 구해보면 이 바 x는 어떤 게 되는 거야? 2부터 3, 4, 5, 6까지가 나오는 거죠. 총 5개의 확률 변수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 바 x가 뭐일 때? 3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가 몇 개예요? 전체가 9개죠. 그죠? 9개의 표본 평균, 바 x가 생길 텐데 그 중에서 3이라는 거 몇 개? 2개가 있겠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답은 9분의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됐죠? 표 그려서 푼다라는 거, 표 그려서 푼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보시면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분포표이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바 x라고 하자. 까지 끊어보세요. 근데 바 x의 평균이 18이래요. 밑줄 쳐봐 거기. 바 x의 평균이 18이래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18이다 라는 거죠. 어제 수업에서 했던 거 여러분들 강의 보셨을 때, 동영상 강의 보셨을 때 내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다? 다르다잖아. 그럼 내가 지금 밑줄 친 바 x의 평균이 18이라는 뜻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 반드시 뭐와 같다? 모평균과 같을 거다. 됐니? 그럼 여기서의 모집단이 뭐예요?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뭐야? x야 바 x야? 지금 5번 문제에서 모집단이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예요, 바 x예요? x죠. 그죠? 그럼 이 모평균은 뭐랑 같다? expectation x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되었습니까?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expectation x를 구해보면 지금 이산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이산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보시면, 자, 구해보자. 얘는 2개 곱하시면 얼마야? 앞에 거는 5가 되겠죠?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20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3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라고 써지겠죠? 요걸 구해야 돼.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a값 알아야겠죠? a값. 그죠? 자, a값 알아야 되는데, 잘 봐. 자, a값을 어떻게 구해주면 좋을까요? a값을. a값 딱 구하려고 봤더니 다 더하면 1이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렇게 더하면. 그럼 얘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데, 잘 봐.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얼마야? 18. 그래, 18.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으니까요. 얘가 뭐예요? 18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계산 좀 해볼게요. 이거 계산해보면 20a,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0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0, 15니까 20이죠. 넘어가시면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얼마가 돼요? 5분의 1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A가 5분의 1이다까지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P 바 X가 20일 때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할까? 어이, 민수. 얘 어떻게 할까? 얘들아. 표야, 표 이거. 아까처럼 표. 봐봐. 지금 X라는, 바 X가 20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써지는 게 지금 10, 20, 3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써지는 게 10, 20, 30이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평균이 20인 것만 찾으면 되잖아. 평균이 20. 그러면은 두 개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40이 나와야 되는 거야. 40. 그죠?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40이 나오는 경우 세보면 얘랑 얘 더하면 40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 평균이 20이 나올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하면 2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해도 20이죠. 아,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겠다. 됐습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다. 오케이?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P, X가 10일 때와 곱하기 P, X가 30일 때를 구하면, 즉 X, 여기는 변수가 X인 거잖아요. 여기 써진 변수, 여기 써진 변수가 둘 다 X인 건데 X가 10일 때의 확률과 X가 30일 때의 확률 두 개를 곱하면 바 X가 20인 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사이드에 써진 거는 확률 변수가 X이면 요 표 안에 써진, 지금 내가 치는 요 노란색 네모 안에 써진 확률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는 바 X가 되는 거예요. 얘가. 표본 평균. 아니, 그러면 이거 구해보시면 X가 10일 때 확률 얼마야? 표에서 X가 10일 때 확률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30일 때의 확률 얼마예요? A가 5분의 1이니까 A가 5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A 하시면 얼마예요? 10분의 3이죠. 그죠? 써놔. 거기 문제에다가 이산확률 분법표에다가 30일 때 확률 얼마야? 10분의 3. 20일 때 확률 얼마야? 5분의 1. 그치? 그러면은 30일 때의 확률이 10분의 3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20분의 3이다. 요거 하나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경우 X가 뭐일 때 20이고 X가 20이고 둘 다 20인 경우죠. 그죠? 그럼 둘 다 20인 경우는 PX가 20 곱하기 PX가 20인 경우겠지. 확률. 그치? 그러면 얘는 계산해 보시게 되면 X가 20일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두 개를 곱하시게 되면 25분의 얼마?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되셨습니까? 오케이? 25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더라. 됐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게 30일 때죠. 거꾸로인데 여기서는 PX가 얼마일 때? 30일 때 곱하기 PX가 얼마일 때? 10일 때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거 두 개 순서 바뀐 거니까 어차피 계산 결과는 어떻겠어요? 동일하겠죠. 그래서 20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럼 이거 세 개를 다 뭐하자? 이제 더하시면 세 개를 다 더하면 내가 원하는 뭐가 나와요? P 바 X가 언제? 20이 나오는 경우에 확률이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좀 해보시면 10분의 얼마야? 두 개 더하면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이죠? 10분의 3 더하기 15분의 1이 아니네 25분의 1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거 통분하시면 얼마나 돼요? 50으로 통분해야겠네요. 50분의 여기 써지는 게 얼마니? 5 빼면 15 더하기 2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얼마다? 50분의 17이다 라고 해서 써주시면 답이 몇 번이 나와요?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됐죠? 자, 6번 보세요. 모평균이 30 동그라미 모평균이 30 모분사님 9 모집 단위에서 10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밑줄 표본 평균 바 X에 대하여 expectation 바 X. 자, 이 바 X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치?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고요? 모평균과 똑같은 거예요. 답 얼마? 30.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되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